불박차가 이렇게 직진할 거예요. 근데 차들이 이쪽으로 계속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것도 좌회전하려는 차가 있고요. 불박차가 직진하는데 차가 복잡해서 똑바로 못 가고요. 약간 이렇게 틀어서 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가보죠. 어떤 사고인지. 불박차는 저쪽 언덕배로 가야 돼요. 1212 직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차들이 막혀 있어요. 요 차가 좌회전할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 차가 빠지고요. 저 좌회전하는 차가 들어오네요. 네, 좌회전에서 꺾고 들어오고 나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나갑니다. 돌아서 나가는데 그런데 저 좌회전한 차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아이고 뒤로 빼다가 요 차가 뒤로 뺐어요. 예, 요 차가 앞에 네,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방해되니까 뒤로 빼다가 내가 지나는데 나랑 붙인 겁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서요. 나는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랬고요. 요 차는 이렇게 올려다가 여기 차들에 막혀서 못 가니까 뒤로 살짝 조금 뺐어요. 조금 빼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상대 측은 70대 30 주장하고요. 후진한 차요. 좌회전한다 후진한 차는 70대 30. 나는 100대 빵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 후진한 차 100% 잘못이다. 복잡한 곳으로 직진해 간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블랙박스 자체에서는 저게 전방 후방을 봐도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CCTV를 봐야 제일 좋죠. 근데 CCTV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도 조금 이따 가든가 아니면 좀 좌회전차가 좀 더 비킨 다음에 가든가 뭐 복잡한 데 가려는 거 그거 일부 잘못인 것 같다. 여러분들의 의견 70%는 100대 빵입니다. 30%는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어요. 3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복잡할 때요. 여기서는 항상 좀 여유 있게 빠져나가야 되죠. 조차 이제 좌회전할 거예요. 근데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가면 또 갈 수가 없어요. 자, 저기서 이제 차 들어와요. 복잡해요. 여기 있는 차들 계속 가려고 그러고 내 뒤에서 또 우회전하는 차도 있고요. 요 차는 내 뒤에서 우회전하는 차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갈 때는 좀 가서 여기서 좀 다소 좀 급하게 나가는 듯한 느낌이 슉 돌아서 다시 틀어서 나갔던 차가 후진하는 거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 백대형을 볼 수도 있지만 복잡한 데 갈 때는요. 좀 더 여유 있게 간다든가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때 간다든가 그래야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고 분심위에서 100대형 나왔대요. 그래서 그대로 끝났답니다. 제가 분심위에서는 100대형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그대로 끝난 건 참 다행인데요. 그런데 후진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대형은 아니고요. 도로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 가면 100대형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이럴 때 복잡할 땐 조심하시라고 오늘 아침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100대형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후진이라서 무조건 100대형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법원에 가서 100대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잡한 데 지나갈 때는 조금 여유를 갖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박차는 유턴할 겁니다. 유턴하다가 오토바이랑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인지 가겠습니다. 자, 쭉 가서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뀔 거예요. 네, 좌회전 신호 도는데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좌회전 신호 이때 오토바이는 여기 오토바이는 아마 황색 신호 끈부림에 들어온 것 같죠? 네,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으로 보입니다. 멈출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져요. 딜레마존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옳지. 좌회전 신호 떨어지면서 돕니다. 오토바이 달려와요. 그래서 사고 났습니다. 불박차는 저는 신호에 따라 유턴한 거예요. 오토바이가 저 신호 위반, 저 직진해온 오토바이, 저 신호 위반 맞잖아요. 100대 빵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불박차한테도 10 내지 20 있을 것 같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보험사가 10 내지 20 얘기하는데요. 오토바이 100% 잘못입니까? 불박차한테도 10 내지 20%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투표해 보겠습니다. 90%는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10%는 100대 빵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얘기는 10%고요. 나머지 90%는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항상 유턴할 때는 맞은편이 금방 신호 바뀌었어요. 그러면 신호 바뀔 무렵에 무리하게 오는 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확인하고 돌아야 되는데 급하게 돌았어요. 여기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진 다음에 상시 유턴이군요. 네, 상시 유턴. 상시 유턴 어느 신호에도 돌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안전한 거는 내 앞에 바리케이드가 쳐져야 돼요. 즉, 요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건너고 있다든가 또는 좌회전에서 차가 가고 있다든가 그러면 직진해서 차들이 못 들어오죠. 그럼 지금 좌회전 신호 떨어졌으면은 앞에 차들이 좌회전을 가서 막아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좀 성급하죠. 지금 이렇게 돕니다. 아니 여기서요 좌회전 차들이 좀 가서 막아줬을 때 왔더라면 사고 안 나잖아요. 급했습니다. 그래서 불박차에게 잘못 일부 인정돼야 되겠죠. 예. 신호 위반에서 무조건 100대 0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오토바이 신호 위반이지만은 그러나 나도 급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턴하실 때는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앞에 상시 유턴이든 아니면은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적신호 시 그래 돼 있든 내가 유턴할 때 항상 내 앞에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유턴하시는 것이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투표만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불박차가 이면도로에서 후진할 거예요. 큰 도로로 후진합니다. 여기 후방 영상이 메인이고요. 전방 영상이 작게 나옵니다. 자, 후진합니다. 천천히 후진할 건데요. 천천히 후진. 천천히 후진하는데요. 그런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올 거예요. 오토바이 3대가 옵니다. 오토바이 1대, 2대, 3대 가다가 제일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다시 한번요. 오토바이가 자 이제 출발하죠? 1대, 2대, 3대 여기서 지금 막 출발하는 겁니다. 불박차 후진해 나오는 거 보고서 피해 갑니다. 저기서 나와서 출발해서 피해 갔어요. 그리고 전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집니다. 넘어진 데가 몇 차로 쪽인가요? 차로가 좀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3개 차로인가요? 자, 이런 사고입니다.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고요. 그림이 있나? 그림은 없네요. 3개 차로인가 2개 차로인가 모르겠네. 약도로 보겠습니다. 세 개 차로네요. 이렇게 해서 네, 3개 차로면은 한번 써봐. 건너간 데면 2개 차로인가? 다시요. 어느 쪽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OM 요거 써 있는데 이게 맞네. 건너가면 2개 차로네요. 불박차가요. 이렇게 후진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1차로 가던 차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단독 사고라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쪽은 불박차 피하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리신 글 그대로 보겠습니다. 골목길에 정차후 큰 도로로 천천히 후진하던 중에 큰 도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제 차를 피하고 비접촉으로요.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저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진 건 사고 같은데 예. 근데 그 일행들이 세워주고 제 차를 피하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경찰을 부르고 또 경찰은 보험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뒤따라오던 택시의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택시기사님께서 오토바이가 고개 운전하다 넘어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차를 피하고 한 5, 10m 가다가 넘어졌어요. 금방 출발한 거예요. 그 횡단보도 뒤쪽에서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오토바이는 3차로로 계속 달려왔습니까? 아니면은 횡단보도 뒤쪽에서 방금 출발한 겁니까? 그랬더니 횡단보도 뒤쪽, 아까 제가 막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또 눈이 왔고요. 염화칼슘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고개 운전도 넘어진 거라고 택시기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오토바이가 핸들을 오른쪽 틀자마자 왼쪽으로 틀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택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뒤쪽에 있던 택시 영상입니다. 택시 영상에서 좀 흐릿한데요. 보시죠. 자, 저 앞에 오토바이들이 출발하죠? 출발해서 1차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휘청. 다시. 여기서 보면은 다시요. 후진으로 차가 나오고요. 피해가고 깜빡 켜고 있습니다. 비상등 켜고 후진으로 나왔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는 후진하는 내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 그러고 후진하는 차를 이미 나오고 있었고 오토바이 이렇게 피해가다가 앞으로 가서 넘어졌는데 오토바이 100% 잘못입니까? 후진한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후진한 불박차가 더 잘못됐습니까? 투표 시작. 저는 후진한 차가 비상등 켰는지 여부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 택시 영상에 비상등 켜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94%가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후진한 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4% 있습니다. 후진한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 있습니다. 오토바이 속도가 중요하죠. 오토바이 아까부터 계속 오고 있었는데 쑥 후진하면 피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천천히 후진이 나오고 있었고 출발할 때 그걸 뻔히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94%는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인데요.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또 보험사에서도 또 나중에 오토바이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은 소송이 진행되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으로서 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제한속도 80입니다. 불박차는 덤프트럭이에요. 덤프트럭인데 빈 차입니다. 공차 중량 약 15톤 정도 됩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합류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4차로 변경할 겁니다. 변경, 이제 슬슬 들어가죠. 슬슬 들어가는데 차 2대가 브레이크 잡고 있네요. 검은 차 나가고 여기에서 흰색 차가 들어오면서 아이 참나. 아하. 자, 이번 사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70대 30을 주장합니다. 흰색 차요. 요 흰색 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그냥 가도 되는데 갓길로 들어가려고 그랬나요? 쭉 가도 되는데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오고 있다가 자, 뒤에 검은 차가 빠지니까 여기서 그죠? 앞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었는데요. 저 차 갓길로 멈추려 보세요. 갓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거기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 어떻게 피해? 검은 차 때문에 미리 보이지도 않았는데 불박차는 100대 0, 상대차는 70대 30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견이신지요? 여기서 저 차 미리 안 보였나요? 그런데 이 까만 차 가려서 안 보였어요 라고 하십니다. 70대 30입니까? 아니면은 불박차 의견대로 100대 0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70대 30 적당하다. 앞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도 10 내지 20이 있다. 투표 시작. (70대 30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러면 없어졌네요. 소원할 뻔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앞차 100%가 54%,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가 46%입니다.
54 대 46. 저는 100대 0, 100대 0일 수도 있죠. 과감한 판사 만나면. 그런데 저는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랑 나눈 대화네요. 아드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자, 흰색 차가 거의 멈춰서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는 거 요거 못 보셨나요? 아까 미리 보이는데. 언제 보이냐면요. 지금쯤. 여기요. 지금쯤 미리 서 있잖아요. 덤프는 높죠. 덤프는 높아서 저거 미리 못 보셨나요? 물론 저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 내용 보시죠. 저는 요때 저 차가 가다가 서 있네. 왜 저러지? 거기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여기 숨었어. 강의안이 여기 숨었어요. 미리 못 보셨나요? 흰색 차가 거의 멈춰서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는 거 못 보셨나요? 검정색 카니발이 가까이 있어서 못 봤습니다. 검정색 카니발이 차로 변경할 때 그 차의 거리를 조금 더 띄워서 안전할 때 차로 변경할 생각을 못 하셨나요? 즉, 요 앞에 요 차가요. 내가 차로 변경할 때 저 차가 가까워지니까 좀 거리 좀 띄운다 생각을 못 하셨나요? 조금 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고 차량 앞에 검정색 카니발이 가까이 있어서 못 봤고요. 조금 더 띄울 생각을 못 하셨나요? 아버님 차가 덤프트럭이에요. 이미 사고 나기 전부터 진입했습니다. 이미 사고 나기 전부터 진입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진입하는 중이잖아요. 아직 완전히 다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여기에 이 차가 천천히 나가서 조금 거리 좀 두고 천천히 좀 속도를 좀 더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검은색 차 완전히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줄일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네요.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네요.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요. 덤프트럭이 진로 변경합니다. 진로 변경하지만 저 앞에 저거 못 봤다 하더라도요. 저 앞에 흰색 차 저 못 봤다 하더라도 내가 4차로 변경하죠. 변경할 때 완전히 안 나갔잖아요. 좀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내가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이 차가 완전히 나가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불박차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항상 진로 변경할 때도 앞차의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시고요. 앞차가 쑥 빠지지 않으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새 차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사고 당했어요. 가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좌회전해서 쭉 갑니다. 또 신호도 없는 사거리가 나왔는데요. 에이구, 호호, 뭐예요? 지게차. 지게차가 여기 지게차가 나옵니다. 지게차. 요 지게차. 지게발에 내 차 드르륵 긁혔어요. 그리고 저 지게차가 안 보였어요. 요거 때문에. 요거에 가려서요. 지게차 나오는 게 안 보였는데요. 제가 잘 가고 있는데 지게차가 나와서 지게발에 드르륵 긁혔고요. 뒤에 차도 사고 날 뻔했어요. 저는 직진 방향. 지게차는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질문자 계세요? 전 도로 넓이가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도로 넓이가 다른가요? 골목이라고 그러셨는데 로드뷰도 없고 지금 이분이 그리신 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지금 오른쪽 골목이라 그러시네요. 지게차가 나온 거. 요거는요. 도로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도로 넓이가 같다 그러면 불박차가 더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차에서 가는데요. 나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지게차 천천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게차는 천천히 나오는데 나는 빨랐어요. 지금 이 지게발 빼고서라도 이런 상황이면은 내가 멈춰줘야 됩니다. 우측차 우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로 넓이가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은 불박차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
불박차량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나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데 상대가 골목길이면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라면 그러면 좁은 길에서 나온 차가 섰다 들어와야죠. 요거는 길의 넓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 차가 나온 지게차가 나온 곳이 넓이가 중앙선 없지만 넓이는 같다. 불박차 쪽은 얼마나 될까요? 6m보다 더 돼 보이죠? 한 8m 되나요? 네,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요. 이쪽은 한눈에 봤을 때 상대 도로가 더 좁다. 나는 여기 버스 다니고 넓은 길이고 지게차 나온 길은 그거는 골목길이야. 누가 보더라도 저게 좁은 도로야. 그러면 이쪽이 더 잘못입니다. 도로 넓이가 같다 그러면 불박차가 더 잘못입니다. 제가 그림 그저 약도 볼 때는 넓이가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가려질 때는 일단 서행이죠. 두 번째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더 넓은 도로냐 아니면 넓이가 같은 도로냐에 따라서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이 바뀔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불박차 가고 있는데요. 눈길에 가는데 나는 멈추는데 어허. 불박차는 어린이 보호구역 눈길이라서 물론 이럴 때 더 천천히 가면 좋죠. 근데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자, 난 가다가 속도 줄이면서 상대차 불빛 보고 멈추는데 상대가 내려서 눈길에 미끄러워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았는데도 안 섰단 얘기죠. 나는 상대차를 보고 멈췄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교차로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요. 속도 줄이면서 여기 멈췄으면 더 좋았겠죠. 저기 차가 오네. 저 차 속도가 있네. 그럼 저 차 보내줘야지. 근데 내가 조금 더 가서 멈췄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왜요? 도로 넓이가 같아. 상대차가 우측에서 왔잖아. 우측차 우선이야. 보험사에서도 우측차 우선이야. 그래서 불박차가 60%, 상대차 40%라고 합니다. 참 제가 가해 차량이 맞나요? 그리고 또 경찰은 왜 26조만 알고 31조는 모르나요? 26조는 도로 넓이 같을 때는 우측차 우선이다라고 돼 있어요. 31조에는 신호도 없는 교차로는 서행해야 되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하라고 돼 있어요. 왜 서행에 대해서는 모르나요? 불박차는 정지했어요. 상대차는 정지 못하고 저를 박았는데 왜 우측차 우선이라고 그러나요? 운전자만 보여야 되나요? 우측차 우선은 왜 그러냐면요. 차가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 운전자가 크게 다친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측차 우선이다. 우측차 우선에 왜 우측차 우선인지 그 기원을 쫓아 올라가면 운전자 보호하기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막으면 여기 조수석에 살아가는 가족이 타고 있는데 여기 들이받치면은 그러면 조수석에 탄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제가 어리다고 이러는 건가요? 저는 23살이고 상대는 40세 이상이에요. 참 저는 우측차 우선만 무조건 대로 적용 주장하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경찰은 우측차 우선이라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면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보험사도 우측 우선이라고 어쩔 수 없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20에서 50대 50까지는 해주겠답니다.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우측차 우선이기 때문에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상대차 60%다. 상대차 7, 80%, 상대차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82%는 상대차 7, 80%, 여러분들의 18%는 상대차 100%입니다. 상대차 100%라는 의견이 18%, 상대차 7, 80%라는 의견이 82%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한 판사 만나면 100대 0입니다. 나는 멈췄는데 너는 왜 못 멈췄어? 과감하지 못한 판사 만나면 상대차 7, 80으로 할 것 같습니다.
불박차는 뭘 잘못했을까요? 불박차에 들어가기 전에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 여기 멈추지, 여기 멈췄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좀 더 갔어요. 이것 때문에 불박차한테 저는 불박차 한 20 내 30, 상대차 7, 80 의견입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해서 즉 우측차 우선에 적용해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여러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영원히 우측차 우선 주장할 겁니까? 제가 우측차 우선 그래서 우측에서 온 차 40 이렇게 간 좌측차 60 처음에 그렇게 진행됐었어요. 그런데 법원에 가서 100대 빵 여기서 온 차가 100% 잘못이라는 판결이 선고된 1심도 100대 빵 항소심도 100대 빵 선고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우측차 우선 적용해서 불박차가 60%라고 했었어요. 법원에서 100대 빵입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여기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양쪽 다 넓이 같습니다. 나는 멈추는데 꽝. 이것과 다른가요? 오히려 이거보다 불박차 조금 저 눈길의 사고는 더 천천히 하다 멈췄어요. 이게 100대 빵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나 77516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100대 빵입니다. 판결번호 보여드릴게요. 2019 나 775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4월 8일 선고됐고 100대 빵으로 판결됐습니다.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판사 만나면 100대 빵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경찰과 보험사는 무조건 우측차 우선? 아이고. 법원에서는 우측차 우선은요,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서행이 우선이고요. 나는 서행했다. 상대는 빨랐다. 빠른 쪽이 잘못이죠. 나는 멈췄다. 상대 브레이크 못 잡았다. 상대가 잘못이죠. 내가 좀 더 먼저 들어갔잖아요. 좀 더 먼저 들어가면 멈췄는데 아니 앞을 잘 보고 서행했으면 상대도 멈췄어야죠. 이제 우측차 우선 버립시다. 우측차 우선은 서로 천천히 들어가다가 서로 못 가고 있는 거야. 천천히 누가 먼저 가? 그럴 때는 우측차 먼저 가. 요 차랑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자, 어떤 사고인지. 신호도 없는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에서 트럭이 우회전하는데 쾅! 어허! 아이고, 이 차는 요거랑 붙이고 또 여기까지 부딪혔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요? 지금 요 차 쪽에서는 트럭이 100%라고 주장한대요.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야, 우회전 들어오면. 저는 이 영상만 봐서는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넓이가 얼마인지 요거. 요 넓이. 이 넓이는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차 3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공간, 요 차를 남겨둔 요 공간, 그리고 요걸 빼고서 가상의 중앙선을 걷을 때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트럭이 만약에 가상의 중앙선 넘지 않고 들어오는데 이 차가 무리하게 들어다 때렸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차가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남은 공간을 보고, 물론 트럭도요. 여기 주차된 차가 있네. 그럼 여기서 내가 좁으니까 천천히 들어가야지. 트럭도 당연히 잘못했어요. 트럭이 여기서 천천히 들어오는데 뻥 때렸으면은 이게 역주행으로 때렸으면 이 차 100%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차가 상당히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공간이 이만큼 있어 보이죠? 여기. 요 차와 요 차의 공간. 그 공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사고 난 지점, 지금 사고 났을 때 여기가 구체적으로 이 남은 공간, 저 주차된 차를 빼고 몇 메타인지, 그래서 가상의 중앙선 걷을 때 누가 넘어갔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100대 빵은 전혀 아니고요. 어쩌면 이 차의 잘못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제가 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결론까지 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올려진 자료가. 이런 건 짤방은 안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 차 때문에 내 차를 밀어야 돼요. 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내 차를 밀어요. 밉니다. 네, 아빠가 차를 미는데요. 쭉 가다가 아이고 이 차가 긴 차네. 에헤 살펴보시고 예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자 여기서요. 이 차가 여기 선까지 나와 있네요. 선보다 좀 더 나왔나요? 선은 벽은 여기 있는데 선은 여기 있네요. 차는 여기까지 있고. 그러니까 내 벽은 안 붙였는데 가면서 여기를 붙이신 거예요. 저렇게 됐을 때는 거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밀다가 부딪혔네요. 라고 메모를 해놓고 가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요. 근데 경찰에 신고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됐대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참나. 나중에는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편이 아니 이미 혐의 없음 불기소 됐잖아. 왜 전화를 해요? 내가 밀었다. 근데 박은 줄 몰랐다. 나중에 살피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영상에. 아니 이중주차 잘못은 없냐? 왜 그것도 차를 세웠느냐? 소송을 하면 해라. 나도 대응 방법 다 알아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혐의 없음은 제가 불기소 이유고지서를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혐의 없음은요. 아마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밀다가 사고 낸 거. 저건 자동차 사고가 아니죠? 자동차 보험도 안 돼요. 밀다가 남의 차를 망가뜨린 거. 이것은 실수로 망가뜨린 겁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남의 화병을, 꽃병을 또 이렇게 갖다 툭 쳐서 떨어뜨렸어요? 형사처벌 안 받아요. 일부러 그랬어요. 처벌받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지죠. 혐의 없음은 일부러 차를 망가뜨릴 마음으로 민 건 아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무혐의 된 것 같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형사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로 그래서 무혐의 된 것 같아요. 민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밀 때는 앞뒤를 살펴야 돼요. 그냥 와서 무턱대고 밀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사고 날 수 있어요. 긴 차가 여기 앞에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편 불박차는 요 선에 맞춘 것 같아요. 요 기둥.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렇게 긴 차는 앞으로 좀 나오는 차도 있어요. 보통 한 480, 490 되지만 510 되는 차도 있잖아요. 또 리무진은 530까지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1, 2cm 더 여유 있게 세워놨는데 그러지 못한 거. 불박차에도 잘못 있습니다. 불박차 잘못 10 내지 2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 쪽에 뒤에서 민분 그분의 잘못 80 내지 9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하면 상대가 책임져야 돼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니까 좋게 잘 조금씩 양보해서 그게 안 되면 내 수리비가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과 비슷하다. 그러면 내 돈으로 고치고 내가 소송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액수가 좀 꽤 나왔다. 꽤 나왔으면은 그때는 자차 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해야 됩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이 어렵지 않아요. 곧바로 소액소송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급명령 신청해도 돼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상대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니까요.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좋게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사설구급차는 병원 간 환자 이송만 한다. 아니다. 119 구급차처럼 급한 환자 연락받고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투표해보죠. 투표 시작.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이 병원에서 안 되니 큰 병원으로 가자. 그럴 때 또는 큰 병원에서 자 이제 작은 병원으로 옮길 때 그럴 때만 합니까? 아니면은 119 구급차처럼 급한 환자 있을 때 연락 오면은 가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역할도 합니까?
여러분들의 98%는 급한 환자 연락받고 이송하기도 한다. 2%는 병원에서 병원만 이송한다. 119를 부를 수 있을 때는 119를 부르겠죠. 그런데 119 구급차가 금방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올 수도 있고 어디 출동 나갔으면 못 올 수도 있고요. 너무 멀면은 소방서까지 무진장 멀면은 그럼 가까이 있는 119를 이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사설구급차인데요. 급한 환자래요. 응급구조사가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제한속도 60도로예요. 60도로에서 달립니다. 네, 눈길에 좀 천천히 가야 되지만 그러나 급한 환자니까 사이렌은 안 울리고요. 경광등 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경광등 켜고 있죠. 네, 여기 초록색 불이 보이죠. 잘 가고 있는데요. 커브길입니다. 여기서 환자가 복통이 너무 심하대요. 네, 그래서 급하대요. 응급구조사 타고 있습니다. 환자 응급구조사, 그다음에 앰뷸런스 기사분, 뭐야 이런. 아니, 정신이 없어요. 정신 좀 가다듬고. 네, 여기서 거진 30초 동안을 움직이는데요. 정신이 없어. 아니, 여기서, 저게 뭐야? 아니, 커브길에서요, 저 차가 왜 저렇게 온대요? 나 급해서 가는데, 저기서 저 차. 저거 아직까지 잘 모르고, 이제 급제동하니까, 이야. 도대체 왜 저런데요? 눈길에 커브길을. 참, 이분께서요, 다행히 사고는 면했지만 다친 사람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만약에 사고 이어졌으면은 스타렉스 구급차 나 여기 팍! 또 다리까지 그리고 뒤에 환자 타고 있는데 그 환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사고 났다면은 100대 빵이죠. 당연한 100대 빵이 100대 빵이 아니라 500대 빵, 1000대 빵이죠. 도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왜?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럴 때도 혹시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이 오는 차가 있을까봐 삐요 하면서 가야 될까요? 긴급자동차는 경광등 울리거나 또는 사이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광등만 울리면 되죠. 경광등만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렌은 언제 울릴까요? 사이렌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이에요. 내가 좀 먼저 지나가야 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자, 죄송합니다. 급합니다. 삐어. 차들이 멈추는 거 보고 통과하고. 또 내가 역주행을 해야 돼. 앞에가 너무 안 막혔을 때, 삐어 하면서, 그래서 다른 차들이 좀 비켜줄 때, 나 가요. 알려주는 거죠. 이럴 때 여기서는 경로등만 울리면 되는 거죠. 참. 제발 이런 차들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빨리.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이 사설구급차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보면 사설구급차에 저 가짜 아냐? 네, 그런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어떤 차는 막 급히 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앞에 휴게소에서 담배 피고 있더래요. 그럼 짜증나죠. 아니, 담배 피우기 그렇게 급해? 화장실이 그렇게 급해? 그런 차 어쩌다 한 대, 두 대 때문에 진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도매가로 넘어갈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와, 정말 놀라셨겠네요. 한동안 놀래서 멍하셨겠어요. 다시 마음 가다듬고 정상 주행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나요? 119인가요? 사설구급차인가요? 어떤 환자가 타고 있었나요? 어디서 어디로 이송 중이었었나요? 응급구조사는 동승하고 있었나요? 경광등 외에 사이렌도 울리고 있었나요? 정말 놀랐습니다. 한 30초 정도 섰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갔습니다. 민간 구급대입니다. 근처 회사에서 근무 중에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출동했습니다. 응급구조사랑 같이 갔는데요. 당연히 응급구조사랑 같이 갑니다. 빈 차로는 못 가요. 응급구조사 같이 항상 가야 됩니다. 응급구조사 판단에 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시내에 위치한 18m 거리 18km 거리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특수구조차입니다. 현장 처치를 위해서 항시 응급구조사가 동행 중이며 동승해서 환자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해당 시간에 차량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런 도로 위의 폭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 위의 폭탄입니다. 폭탄. 영상 올려주신 우리 제보자분을 비롯해서 전국에 119 그리고 129 우리 구급차 요원분들께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같은데 이면도로 같은데요. 이곳에 불박차 가다가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사람들이 한 사람 걸어오고요. 저 앞에 사람들이 있네요. 네, 속도 좀 줄여야죠. 아이가. 어린아이가 튀어나왔어요. 어디서 튀어나왔나요? 아니, 여기는 자동차에 비상등도 없고요. 자동차 브레이크 등도 없는데, 자, 여기서요. 사람들 저기 서 있어요. 서 있어서 속도를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아이고. 한 두세 살 됐을까요? 정말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대요. 한방병원에 한 5일 정도 입원해 있었고요.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가, 불박차 보험사가 불박차 80% 잘못이라고 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제가 좀 조심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80% 잘못했나요? 그러면서 저기 아이 부모 쪽에서는요. 우리 보험사의 치료 말고도 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만큼 안 되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소송까지 생각한대요. 소송은 민사소송이겠죠. 네. 그 선택은 아이 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치료비 말고 위자료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은 소송하더라도 글쎄요. 아이 과실도 생각하고요. 소송 여부는 이제 소송 실익을 판단해야 되겠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불박차 운전자에게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니까 자동차 잘못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고 그리고 종합범 처리를 끝나고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식이법 위반이죠. 다행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기 때문에 종합범 처리는 끝나요. 근데 여기서 과연 불박차 운전자가 80% 잘못했을까요?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저렇게 어린이 나왔을 때 자동차 잘못을 80%, 어린이 잘못을 20% 받습니다. 근데 지금 블랙박스에서 저 피할 수 있을까요? 앞에 어른들이 몇 명 서 있다. 자동차에는 아무런 물도 없다. 근데 거기서 툭 튀어나왔다. 피하기 매우 어렵죠? 이번 사고 과감한 판사 만나면 아니 불박차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 그리고 눈길이기 때문에 급제동은 차가 좀 밀리지 않느냐.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동차 운전자가 그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좀 미리 좀 속도 좀 더 줄이지 그랬어. 그 사람들이 서 있잖아. 그럼 그쪽에 또 다른 일행이 또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잘못 80%라고 해서 이제 할증이 되는 거죠. 불박차 운전자 잘못이 50% 미만이면은 표준 유율 할증, 사고 건수 할증은 되지만은 표준 유율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부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자동차 80, 어린이 20이 아니라 저는 그 거꾸로 보여져요. 어린이 잘못이, 그 어린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부모가 보호하지 못한, 보호하고 감독하고, 그래서 감호태만이라고 그러죠. 감독 보호.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부모의 잘못이 오히려 부모의 잘못 7, 80% 정도 보입니다. 어린이들은 언제 뛸지도 몰라요.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고 뛸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고요. 그래서 항상 손으로 잡거나 안고 있어야 됩니다. 한편 요즘 민식이법 위반 관련해서 작년 2020년 3월 25일 날부터 시작됐어요.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 위반에 대한 판결들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지난 3월 말이니까요. 지금 이제 한 9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그 사건들에 대한 판결, 1심 판결도 나오고 항소심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 차가 지나가는데 애가 툭 튀어나와서 옆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그때는 차가 지나갈 때는 횡단보도 없었어요. 횡단보도 막 지나는데 후박 뛰어들어와서 부딪힌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은 보지 못했는데 뉴스로만 봤는데요.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무죄. 넘어가고서 바로 들어왔고 옆을 때리면 어떻게 피하느냐. 브레이크에 발이 가기도 전에 부딪혔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어제도 뉴스에 나온 게 있습니다.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피하지? 자동차가 속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전방주행차 하더라도 안 보여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피하지? 이건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경찰 단계에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다. 민식이법이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무죄 나올 때까지 한 8개월, 9개월 마음고생 엄청 하겠죠. 그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민식이법 무혐의 무죄여야 됩니다. 물론 운전자들도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조심해야 되죠.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애들이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혹시 애가 나오면 바로 멈춘다는 마음으로 주차된 차들이 쭉 있을 때, 주정차된 차들이 있을 때 그 옆을 지날 때는 브레이크에 바로 옮기고 만약에 뭐가 나오면 바로 멈춘다는, 그리고 그 구간은 시속 10km보다 더 느린 속도, 사람이 좀 빠르게 걸어가는 속도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제한속도 30km? 30km만 지키면 되지? 아니에요. 더 천천히 가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안으시고요. 손 꼭 잡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보는 앞에서 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